수풍정 사주 얘기. 오늘은 학생의 진학과 운세 분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면은 우리 애가 올해 시험을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질문, 혹은 우리 애가 K대 가는 게 좋으냐 Y대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올해 시험을 붙을까 안 붙을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적이 뭐 좋아가지고 뭐 비슷한 학교, 라이벌 학교죠.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 가야 되느냐 고대학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죠. 그것을 사주로 아마 알 수 있다고, 나는 운명적으로 뭐 고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이 학생,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죠. 이 학생이 병자년 계사월 계해 1 정사 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시 같으면은 우리는 9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까지가 사시죠. 그 시간대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한 6, 70명 된다면은 그 친구들이 다 고려대학 가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 허무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 시험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있는데 누가 대통령에 될 확률 팔자일까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거나 찾아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운으로서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있다는 거죠. 시험이 예를 들면 어느 과에 50명을 뽑는데 내가 운이 좋았어요. 넣었는데 만일에 그 50명의 내가 같이 라이벌 쪽이 나보다 운이 좋거나 구조가 좋거나 이런 사람이 55명 지원했다면은 나는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적이 260점 나왔는데 280점대가 지원할 수 있는 과에 지원하면은 내가 올해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떨어지잖아요. 상대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아무리 운이 좋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한 그런 운세를 가졌다면은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팔자에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TV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배우고 잘났고 이런 분들도 선거 때 되면 불안해져 가지고 역술인을 혹은 무속인을 찾아간대요. 예? 그 제가 보면서 참 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만약에 정말 내 운명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운명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들어보고, 그죠?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참고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선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죠. 마침 어저께인가 TV 방송에서 전직 의원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시중에 인터넷에 떠도는 명식들이, 사주들이 알 수가 없답니다. 대다수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안을 위해서 사주를 5개, 6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좌관들한테 보낸대요. 그리고 보좌관도 이게 정말 우리 의원 사준지 잘 모른대요. 그리고 본인은 6개를 다 보내놓고 그 중에 진짜 하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한대요. 그렇게 돌린 사람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역술이나 무속인들을 통해서 내 사주가 뭐 대통령을 될 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해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겠다 선문답식으로, 그지? 그게 사례를 보니까 뭐 여자가 대통령 되려 그러면은 뭐 여자가 바지 입는 시대가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어느 스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널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안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치마 입은 적이 있느냐고. 절대로 치마 안 입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된지도 모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무의미한 얘기들이죠. 그러면 저는 이명식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나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진학에 관련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3 때의 운세를 참고해서 진학에 어떤 도움을 줬는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 이 학생의 어머님은 저를 찾아왔는데 이게 보니 이 사주를 딱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자, 명리를 아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요게 수거든요. 요게 또 수예요. 요것도 수고. 요것도 수예요. 요거 화고요. 요것도 화고. 요것도 화고. 요것도 화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이 사람은 수하고 화가 딱 4개씩 있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뭐 전문용어로 어떤 분들은 뭐 수화기제라서 말을 쓰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뭐 궁급쟁제라는 말도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아무튼 의미상으로 궁급쟁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재성하고,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싸우는 관계다는 거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아무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특이한 사주죠. 오행이 2밖에 없어요. 자, 어떤 제 보면은 이걸 화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하게 돼요. 재성, 재다, 재물이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사주예요. 그렇게 설명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본다고.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람은 수화밖에 없으니까 수와 화의 특성은 강점이라고 해요. 드러나 있으니까. 그 사람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화 말고 없는 게 있죠. 목, 토, 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보완점이라고 해요. 없으니까 그 기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사람이 진학하는데 진로를 결정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자,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수가 대단히 강하니까 일단 기가 강하다는 거죠. 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배짱이 있고요. 중심이 있고요. 그지?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어려운 난관을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다는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더 들었냐면은 우리 전문 용어로는 급제란 건데요. 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가 없다. 재물을 급탈하는 도적이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제를 뭐냐면은 경쟁심이라고 보죠. 경쟁심이 어떤 경쟁심? 예? 이거는 뒤에서 뭐요? 한 발 물러서서 준비하는 경쟁심이에요. 이제 당장 분리하면 물러서서 뒤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경쟁심. 그래서 급제가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유리해요. 이 경쟁심 때문에. 이제 이겨야 되겠다. 집에 가서 뒤에 숨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가 4개라 그랬죠. 이 제개가 4개인데 제가 4개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욕심요? 내가 허한 것을 채우려는 욕심이에요. 채우려는 욕심. 그것이 뭡니까?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욕심이겠죠. 또 미래에 대한 욕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돼야 되겠어. 사회적으로.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2개 딱 들어가니까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요거는 우리가 음이라 그래요. 양이라 그래요. 이게 2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양과 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좀 공간적이고 스케일이 커요.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특성은 아주 정밀하고 섬세해요. 계획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이걸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나중에 재무관리를 잘하는데 꼭 재무관리가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 될 부분과 안 나가야 될 부분, 이 부분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봐요. 전쟁으로 친다면은 지금 돌격 앞으로 가야 될 시점입니까? 아니면은 잠복해서 기다려야 될 시점입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거라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참 똑똑한 사주라는데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사주로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흔히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식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를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똑똑하게 보여요. 그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식신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밥식자예요. 그지? 밥 먹는 귀신. 강호동 아니에요. 그게 정신이에요. 밥은 먹고 산다는 거죠. 왜? 꾸준하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데 유리하죠. 그러면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친구는 뭐가 없냐면은 사주에 금이 없어요. 그지? 이 표현은 우리 목인데 목도 없고요. 금이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수용 기능인데 이 사람은 수용 기능도 없어요. 관점에서. 자, 볼까요? 첫째는 표현 기능이 약하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기능이 약해요. 세 번째는 통제받는 기능도 없어요. 통제 기능도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야 해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왜냐하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우리가 공부 쪽의 IQ예요. 공부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그죠? 이런 분야를 할 수 있는 IQ. 요즘은 뭐 EQ도 쓰기도 하고, 또 IQ가 뭐죠? 꼭 공부하면 IQ가 아니고 예능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영어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쪽에 발달된 유전인자를 가진 애들이 학교 공부를 잘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표현 기능도 없고요. 그지? 받아들인 기능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기능은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이게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 잘 못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과학고를 갔으니까, 과고. 수재들이 가는 학교죠. 고등학교죠. 과고를 갔어요. 그럼 공부를 잘한다고 봐야 되죠. 과거는 제대로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공간 개념인 큰 스케일보다는 정밀 기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는 잘 갔다. 공부를 잘했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는 잘 갔다. 이과형이다는 얘기죠. 특성이.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기능이 없으니까 좀 과묵해요. 좀 깝깝한 문제 있을 거예요. 뭐 그걸 공부를 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 수용 기능이 없는 것은요, 받아들이기는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자기가 목표라고 가면은 좋은 점은 옆에서 유혹을 해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점이 또 공부를 꾸준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해력은 떨어지는데, 상대 선생님이 얘기한다기나 그런 거 떨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의 모든 것에 음양이 있다. 비록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발전되는 거예요. 음양이죠. 이런 걸 아주 최악의 상태, 최악의 경우를 한 가지가 완전히 망가지면은 한 가지가 워낙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죠.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인간에서. 그런 특성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증후이죠. 사주제가 별것 설명을 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전혀 몸을 못 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 특이하게 변형이 돼서 발전해 버립니다. 그지?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증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천재가 많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 기능이 떨어지면은 공부를 못할 것 같지만은 하는 데는 불리하죠. 이해하는 데는. 하지만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데는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공부는 됐고, 이과형은 갔고, 나머지는 뭐죠?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 학생을 학부모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어머니 얘는 외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심도 있고 욕심도 많아요. 그지? 그리고 아주 이 정밀함도 있지만은 소유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가 정해지고 과거를 간 것 같으면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냐면 맞아요.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지? 왜냐면 이 충돌하는 구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마라. 그지?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다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 할 수 없다. 이 수용 기능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다. 그지? 공부하지 마라 그런 것도 간섭이다. 얘는 통제받는 걸 싫어한다. 그지? 차라리 이 학생들 꼭
표현 기능이 없어요. 깝깝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답답하니까, 차라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아버지도 선생님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애를 미리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라서 그러는지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얘를 데리고, 동생도 있는데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방학 때마다. 잘 키운 거죠. 선생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또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라. 그지? 건강하도록 신경 써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로 저한테 왔을 때가 고2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몸이 아파서 고2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자주 들락거린답니다. 정상적으로 뭐 공부를 해도 참 경쟁이 치열한 학교인데 병원 신세 진단이 아주 많았답니다. 1년 중에서 몸이 안 좋았어. 수술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학생이 내가 좀 지쳤으니까 그만 2학년 때 진학을 하고 싶다. 자, 저를 찾아온 마지막 이유였어요. 그래서 고2 때 진학을 하느냐, 그지? 아니면은 고3까지 가느냐, 그지? 주로 이제 고3 가는 학생들은 과거에서 의대 가는 학생들이죠. 의대. 나머지는 뭐 2학년 때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을 봤죠. 저는 사주행이니까. 자,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 친구는 운이 안 좋아요. 초년에. 이 친구는 이제 약한 명치이기 때문에, 운에서 이제 수나, 금이 와야 돼요. 수나, 금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나이잖아요. 22세까지는, 23세 이후 바뀌니까, 까지는 화운이에요. 묵화운이에요. 이 사람 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건강상도 문제 있지 않겠냐. 그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건강 문제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지만은 그의 운이, 고2 때 운이 뭐냐면은, 고2 때 운이 계산년이에요. 고3 때는 갑오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지? 고3 때보다는, 고2 때가 얘는 운이 더 좋습니다. 고3 때보다는. 그지? 그래서 고2 때가 나으니까 고3 때 오히려 이때 되면은 내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고2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3부터는 이 친구는 운이 점점점 좋아지니까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때가 좋겠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학생하고 의논하니까 나는 3학년에 의대를 가지 않고 그냥 올해 진학을 하겠다. 고집 있죠. 대학 가서 살겠다. 그래서 고2를 마치고 진학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됩니까? 포항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포항 있죠. 되게 진학을 했어요.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고2 때 진학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건강을 좀 챙기고 뒷바라지 해주면은 얘는 잘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22살 되니까 올해가 뭡니까? 정유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 학생이 뭐냐면은 자신감 있게 자기 학교 교내 생활에서 만족을 하면서 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 진학에서는 정리를 한다면은 얘는 무슨 과 갈 것이 어느 대학 갈 것이 정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특성을 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운을 봐서도 그래프가 상향곡선을 그리느냐 하향곡선을 그리느냐 이 부분을 짚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 시험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나 또 어리석은 그런 또 생각도 안 난 해서는 안 될 그런 상담을 한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혹해서 오히려 애가 장래에 앞길이 막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 사주에 대해서 우리는 신봉하지 마라. 그지? 저는 항상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지? 얘가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 결정을 하는데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자료일 뿐이지 너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궁금해서 아니 어디 가니까 짚어주던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바보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만일에 얘가 그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정해져 있고 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안다면은 상담료를 왜 5만 원 받아요? 그지? 500만 원 받아도 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10,000원 받는다며요. 10,000원 받으면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 대단한 정보를 주면서 돈 욕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주를 하고 있지만은 사주를 맹신하지 마라. 사주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은 맹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